여러분이 만약 창업을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실 건가요?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는다. 시제품을 만들어 당장 판매부터 한다. 당장엔 운영 자금이 없으니 투자부터 받는다. 그럼 이 답변에 어떻게라는 물음을 추가한다면 창업가에게 필요한 건 아이디어만이 아닙니다. 경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너지는 일이 부지기수죠. 고객 가치를 위해서 굉장히 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멈춰서 버리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남들보다 몇 배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실패를 반복하거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는 창업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구원투수. 여기 그들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자금을 투여하는 역할이지만 주 공간 대여 네트워킹을 함께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응원을 하기 때문에 창업부터 성공한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지금 소개합니다. 미국, 유럽 등 스타트업 강국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있죠. 프랑스 정부는 일찍이 창업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성지로 부상했고요. 2018년 스타트업 기업 수 세계 2위를 차지한 스웨덴은 복지국가답게 실업수당, 육아수당과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고 있죠. 인구가 서울시보다 적지만 1인당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열정과 도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세계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스케일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하면 그거에 따라서 많은 또 다른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최근에는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스케일업을 할 거냐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건가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동안 비행기를 조립해야 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스타트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시작한 국내 스타트업 열풍은 지난 1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는 기술 창업 기업 수가 역대 최고인 22만 개를 기록했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스타트업으로 인해 유니콘 기업을 11개나 배출하며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세계 5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내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면 이걸 사가는 고객이 명확해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또는 고객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 또는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욕구를 발굴해서 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데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고 특별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 숨어있는 욕구를 발굴하고 좀 현재하는 욕구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제공할 때 그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약 80%의 스타트업이 꿈을 키우고 있는 서울. 그중에서도 스타트업 1세대들이 성공을 일군 강남 테헤란로는 단연 스타트업의 메카로 꼽히고 있죠.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의 문턱에서
창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 있어 도전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아직 기반은 없지만 혁신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들을 대가 없이 지원하는 단체. 이곳은 국내 최초 민간 창업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창업가 분들을 위한 모든 것들, 공간과 네트워크와 투자라는 세 가지 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개 은행들이 5천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 목적은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은행 공동의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요. 2018년도에 추가적으로 3,450억 원을 추가 출연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정의 8,450억 가진 비영리 재단 법인이고 목적은 창업가를 지원하는 게 저희 재단의 목적입니다. 개별 은행이 인수하기 힘든 초기 기업의 리스크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스타트업의 활성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시스템. 은행들이 출연해서 만든 비영리 재단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데요. 자, 그렇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이곳에서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로 불리는 투자, 공간, 네트워크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는 개발 능력뿐 아니라 의외로 많은 것을 챙겨야 하는 멀티적 능력도 갖춰야 한답니다. 창업에 뛰어들긴 했지만 아직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초년생들이 대부분인지라 갈 길이 구말리인데요. 회계, 재무, 직원 채용, 마케팅, 투자 기준과 절차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곳에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CEO들의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주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셈입니다.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사, 그다음에 법률, 세무, 그다음에 경영 관련되는 모든 교육들은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 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원과 혜택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스타트업의 등용문, D-Day라는 데뷔 무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발된 팀은 그달의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공개 경연 대회에서 200명에 가까운 청중과 심사위원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검증받을 수 있죠. 선발된 기업은 기본 최장 1년간 이곳에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 아니라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 혜택, 그리고 최대 3억 원의 시드머니 투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시에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 투자라는 자금을 투여하는 역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입주 공간 대여, 네트워킹을 함께 어떤 스타트업에 어떤 지원하고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TMF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적은 창업자에게 매달 고정비가 발생하는 사무실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 당시 회사 공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무엇을 가장 염두했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무료 입주 지원 및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직원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그 뒤를 이었죠. 초기 창업자들의 금전적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창업자들의 이러한 고충까지 헤아려 무료 입주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회의실, 휴게 공간,
네트워킹 라운지와 입주팀의 집중 근무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까지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죠. 올해 2월 디데이 무대를 통해 투자 유치까지 이뤄낸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 배준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7년간의 직장 생활을 퇴사하고 400일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매일 4시간에 걸쳐 블로그에 여행기를 썼다는데요. 여행기 작성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지인에게 하소연했더니 힘들면 그냥 3주만 써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군요. 이 말에 창업 아이템을 착안한 배준호 대표는 3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쓰는 익명 기반의 소셜 일기 앱을 만들게 되었죠. 일상 딱 3줄로 만드는 자서전. 여타 SNS와 달리 익명의 힘을 빌려 자신의 아픔이나 고민, 솔직한 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는 차별성으로 출시 3년 만에 국내 가입자 수 100만을 넘겼고요. 다양한 기업들과 컨텐츠 파트너를 맺게 되었답니다. 2017년 출시 이후 스타트업 4년째를 맞이한 배준호 대표. 창업의 생태계상 매출의 부진이나 자금 고갈 등으로 보통 3에서 7년 차에 이른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시기를 겪게 된다고 하죠. 배준호 대표 역시 이러한 난관 속에서 뚝심으로 묵묵히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다 보니까 당장에 이게 큰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끊임없이 유저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그 과정을 그 먼 미래를 보면서 버텨나가는 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지치거나 좀 힘들 때도 있긴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치열하게 또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열심히 뛰고 또 저희 팀원들이 함께 또 끝까지 버텨주니까 또 저희 사실의 가치를 봐주시는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데스밸리 구간을 넘지 못하고 폐업하는 비율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스타트업 5년차 생존율은 1년차 생존율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죠. 창업 자체의 의미를 넘어 생존율을 높이는 스케일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 운영부터 자신과 팀원의 정신건강 관리까지 일당백의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스타트업. 미숙함에서 오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나 멘토들이 1:1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면은 창업가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는데, 특히 저는 이제 사업기획 쪽에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미디어를 배포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었으니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업을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비로소 경쟁 속으로 진입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지난 4월 디데이에 참가했던 신생 스타트업들이 오랜만에 뭉쳤다는데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경쟁자이자 또 같은 고충을 안고 있는 동반자로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죠. 스타트업 기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대표에게 이곳은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디데이 투자자분들 만나서 투자는 받지 못했지만 또 좋은 의견 많이 듣고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됐고요. 네. 빅캠프 이후에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빅캠프 덕분에 이제 미팅도 많이 했고 진짜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K글로벌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투자를 받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디데이 심사위원 오셨던 하나벤처스랑 되게 연이 잘 돼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도 막다 보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 7년간 무려 3,500여 개의 기업이 스타트업 인재를 만나기 위해 이곳 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투자자를 만나 꿈을 키우게 되었고 기업은 역량 있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더 성장하고 있죠. 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는 일단 요 기초 작업이 끝나면 할 거예요. 초기 스타트업이 뭐 제품만 나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뭐 어디 혹자들은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품이 나왔다고 세상이 저희를 봐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 뒤에서 누군가가 이 제품 좋아요라고 추천을 해줬을 때 정말 제품들이 더 빨리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캠프가 정말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든든한 조력자이자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의 허브. 이제 이곳에서 갈고 닦은 자신만의 무기와 함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도전과 생존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 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고 그중 약 60%만이 1년을 버티는 우리나라. 그 험난한 시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 스타트업 이야기. 여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목표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9개월차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혁신을 꿈꾸는 그들은 냉혹한 스타트업 세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가 영양제를 먹는 습관 자체를 아예 바꾸고 싶은 그런 헬스케어 스타트업이고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기한테 딱 맞으면서도 이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 성분을 별다른 고민 없이 좀 손쉽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각종 영양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영양제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는 정지원 대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만 골라 먹을 자유가 있다고 외치는 그녀는 현재 이곳에서 개인 한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로펌에서 변호사 했거든요. 그때 이제 건강을 좀 챙겨봐야겠다 이러면서 영양제를 사보려고 하니까 영양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또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 중에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다 이게 최고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변호사 할 때 사실 필요에 의해서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각종 영양제부터 한 움큼 챙겨 먹는 현대인들.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지원 대표 역시 이런 작은 의문점을 발전시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좋다는 게 너무 많은 천편일률적인 기존 영양제 시장을 데이터 기반화하고 개별 맞춤형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고객의 키와 나이, 몸무게 같은 신체적 특성과 함께 고객이 지금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파악한 후 진짜 필요한 영양제의 종류와 함량까지 결정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거죠. 말 그대로 각기 다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영양제 섭취를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몸집이 아주 큰 사람에게는 비타민C를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흡연자나 노인같이 비타민C의 고갈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양을 보충해서 더 준다든지의 것을 하면서 개개인이 본인의 영양 상태에 맞게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이 작은 알갱이가 이곳에서 개발 중인 영양제인데요.
각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함량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작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큰 알을 넘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랑 마그네슘이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이 보통 알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넘길 때마다 여기가 걸리고 그래서 저는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작은 직경 한 3mm 정도의 작은 제형을 개발을 해서 목 삼킴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영양제를 먹을 때면 목 넘김에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죠. 때문에 그저 물 한 모금에 털어넣는 기존의 영양제 복약 형태를 미세 제형으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먹는 행위 자체를 유쾌한 경험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죠. 이번에는 이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문진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앓고 있는 질환이나 약간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떤 식습관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생활 패턴이 있는지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양제를 추천하는 알고리즘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되게 골고루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부터 10까지 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대해 꼼꼼히 작성한 문진표. 문진표를 제출하면 스타트업이 만든 알고리즘이 먼저 고객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가 진단을 내려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영양제는 물론 그 함량까지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최종 레포트. 오메가3, 마그네슘, 식물 스테롤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5가지의 영양소 추천과 함께 결과 도출의 근거가 되는 논문까지 고객의 메일로 발송되는데요. 덕분에 고객들은 이 레포트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답니다. 현재는 17종류가 있고요. 17종류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이제 부작용이 확실히 적고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증명이 된 영양소들을 간추려서 17개 정도로 지금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 정지원 대표는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왜 오신 건가요? 저희 이번에 신제품, 그러니까 제형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 파트너사랑 그 제형을 어떻게 개발할지 미팅하러 왔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찾은 곳은 바로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 회사로 유명한 K사. 정지원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면 협력사는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회의. 사실 사업에 있어 아이디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더 중요한데요. 문득 이 글로벌 기업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신생 스타트업과 손을 잡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개인별 맞춤형 제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제품으로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현재까지 없던 방식을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참신하고 이게 잘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제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수평적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새로운 그 제형을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나 설비 같은 게 이제 많이 있고 저희는 거기에 아이디어와 제품 컨셉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가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로 높아지는 스타트업. 조력자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매년 더 단단하게 생존할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불편을 느끼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페인 포인트를 찾아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킨 이들이 있습니다. 너저분한 우리 집이 1시간도 안 돼 호텔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 이곳은 주거 공간을 혁신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창업지원센터. 홈케어 서비스 회사라 그런지 사무실이 유독 더 깨끗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모든 사람이 욕실 청소에서 자유로워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갖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팀원들. 늘 쓸고 닦아도 돌아서면 또다시 반복해야 하고 열심히 해도 별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집안 청소인지라 평소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불만을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한 것이죠. 집은 뭔가 휴식하는 공간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객들의 일상은 집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가사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집이 드디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집은 더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2017년 호텔식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내세워 창업에 도전한 김지용 대표. 하우스키핑이란 쉽게 말해 호텔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명문대 졸업 후 10여 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 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이 온통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 저 단지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똑같이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호텔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단지에서도 똑같이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염된 변기나 물때 낀 욕조 등은 베테랑 살림꾼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하지만 아파트 욕실은 대부분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매뉴얼만 잘 만든다면 빠르고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김지용 대표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업 포인트였는데요. 더불어 한 단지 안에서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면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추천하게 되고 이러한 입소문이 곧 마케팅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의 실습을 위한 욕실 청소 세트장입니다. 회사의 청소 매뉴얼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청소 범위와 단계를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일반적인 대한민국 욕실 세트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구조가 다 틀려요. 평형별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 구조도 틀립니다. 욕조가 있는 곳, 욕조가 없는 곳, 샤워부스가 있는 곳, 없는 곳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에서 4일 정도 아카데미 교육은 실제 실습 교육을 합니다. 오염을 제거하는 스크러빙과 물을 뿌려서 오염물을 한쪽으로 격리시키는 워싱. 그 다음 검수와 광택을 내는 피싱까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 욕실 청소. 화장실 하나당 25분 기준으로 구역별 시간과 동선까지 정해져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청소를 하든 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청소는 노동이 아닌 과학. 오염의 성질과 구조의 특징을 알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죠. 일단 유니폼을 일단은 갖추고 기존에 청소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뭐 추리닝을 입는다거나 약간 그런 상태로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이 많이 안 나는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이제 정량화된 도구와 유니폼을 가지고 이제 방문해서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해 창업 4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 100개의 단지를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스타트업. 자, 현장에서의 실력도 확인해 봐야겠죠? 줄눈 사이사이 생긴 곰팡이와 대리석에 낀 물때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고객. 청소에 앞서 위생과 안전을 위해 장갑은 필수인데요.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욕실 청소. 동선에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신속히 진행되죠. 쓱쓱 싹싹 전문가의 손길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청소가 진행 중인데요. 과연 호텔 욕실처럼 깨끗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청소가 끝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물건들. 원래의 상태 그대로 욕실 용품을 진열하며 청소는 마무리됩니다. 바닥 욕조 변기 세면대 물기가 다 제거되었네요. 단 25분 만에 180도 달라진 욕실. 고객의 오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상한 이 서비스, 제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 서비스를 매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봤을 때 너무 만족해 하시는 표정. 그 표정이 지금의 사업을 하는데 정말 큰 확신, 그러니까 어떤 이건 정말 되는 거야 라는 그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어요. 고객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며 꾸준히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는 호텔식 청소 스타트업. 결제 건수 기준 매달 20% 이상의 성장과 함께 직원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 그런데 회사 성장의 주역은 김지용 대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엔 3명의 공동대표가 또 있었던 거죠. 마땅히 회의할 공간도 없던 시절. 일면식도 없던 이들은 오직 이 스타트업의 비전 딱 하나만 보고 통 크게 합류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요.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초창기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받았던 제 느낌은 뭔가 세상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뭔가 재밌겠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대표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서비스를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마케팅 업무를 계속 맡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확장해서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욕실 청소에서 좀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잠시 머무는 상상에 지나지 않겠죠. 같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지지해주는 공동대표들과 우수한 실력을 갖춘 든든한 직원들이 있어 김지용 대표의 스타트업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며 지금도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에서는 유니콘 육성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스타트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 40곳을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해 최대 159억 원의 연계 자금을 지원하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했죠. 그 가운데 스타트업의 불모지라 불리는 외식계 기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컨셉은 1인 화덕 피자인 파스타. 우리에게 익숙한 피자집의 풍경이 아닌 햄버거나 샌드위치와 같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피자는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고 브랜드 피자는 가격이 비싸다. 햄버거나 치킨 등 대표 배달 외식 메뉴와 비교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개념의 피자를 개발한 거죠. 아이들이 양이 적잖아요, 사실. 근데 셋이 부담 없이 이렇게 양하고 가격이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에 부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1인 가구와 혼밥, 배달 음식이 늘어난 점을 착안해 발빠르게 1인용 피자를 개발했고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피자를 사실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혼자 시켜 먹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1인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근처에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자주 찾아먹는 것 같아요. 다른 피자집에 비해서 좀 빨리 나오는 편인 것 같고 방금도 한 시킨 지 5분 됐나? 그래 나와가지고 좀 놀랬고 오히려 햄버거집 같이 이렇게 트레이 하나에 햄버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최소 4,000원대부터 시작하는 1인용 피자. 주문 후 5분 이내에 피자가 완성되는 초초 스피드이지만 화덕에서 굽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데요. 맛을 유지하면서 조리 시간은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아이디어. 바로 도우에 있습니다. 도우 발효부터 반죽, 토핑, 피자를 구워 내놓기까지 일반적인 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도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예 공장에서 80% 정도 구워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했죠. 공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우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바로 어느 분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고에서 도우를 꺼내 토핑 후 화덕에 넣으면 끝. 주방이 좁아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특별한 노하우도 필요 없이 누가 만들든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균일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이 자동 화덕 역시 효율성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이라는데요. 피자를 직접 일일이 돌려줄 필요 없이 3분이면 노릇노릇한 피자가 완성되죠. 혼자 먹어도 부담되지 않는 사이즈에 화덕에서 갓 나온 피자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창업 2년 만에 전국 7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추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아기 유니콘,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카이스트 출신으로 소위 엄친아 소리를 듣던 그는 다니던 직장을 나와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거쳐 푸드트럭 운영까지 밑바닥에서부터 요리와 장사를 배우며 피자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날 이제 피자가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 혼자 살았었는데 비싸기도 하고 오래 걸리고 또 너무 커서 남길 게 뻔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피자 시장에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햄버거 집에서 피자를 팔면 정말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 저희 회사를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푸드트럭에서 하루 16시간씩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시절. 그러한 극한의 시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과정과 끈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임재원 대표. 그의 인생 모토는 하루에 싫어하는 것 한 가지씩 하기. 귀찮고 싫은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니 점차 두려운 결정들에도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누구든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도 사실 단칸방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차피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나의 꿈은 이런 글로벌한 피자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꿈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처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들은 되게 초라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자기가 잘 이렇게 지나오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초기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기술인 도우와 화덕으로 성장했다면 다음은 IT 기술력의 승부입니다. 회사에는 개발자로 구성된 미래기획실이란 부서가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개발뿐 아니라 의외의 기술과 제품도 연구하고 있죠.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피자를 만드는 회사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그 시대에 발맞춰서 IT 기술을 피자 만드는 공정에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 특별한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바구예요. 손님이 피자를 들고 가면 알맞은 소스를 뿌려주거나 피자에 어울리는 소스를 추천해주는 AI 로봇. 손님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혼자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일손도 돕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을 보기 위해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로 피자집의 명물이 되었죠. 단순히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자를 인식하고 그 피자에 맞는 소스를 또 추천해주고 또 그 피자 모양에 맞게 이제 소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접목이 돼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또 이 로봇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식 업체로서는 좀 특이한 그런 개발 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디데이 무대에서 우승과 청중 평가상까지 2관왕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개발한 도우와 화덕처럼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또 피자라는 음식이 갖고 있는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죠. 또한 당시 자금이 부족해 위기가 왔었지만 디데이 우승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임재원 대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기 유니콘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그리고 유니콘까지 또 다른 목표를 위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금 3억을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50억 정도까지 그 융자를 해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금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숨통이 트였죠. 저희가 유일한 외식 기업이거든요. 아기 유니콘 기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말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그 인증을 해주는데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가맹 문의도 많아지고 그 오픈하시는 그 매장 수도 지금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 위치한 가맹점. 가맹점주에게는 편리함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무엇보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이 중요한데요. 이제 본사 방문하고 다른 지점도 방문해 보고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고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피자는 국내를 넘어 이미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해외는 연간 6조 원대의 피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였고요. 이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싱가포르에도 문을 열었죠. 유니콘을 향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임재원 대표. 그리고 그의 곁엔 함께 뛰어줄 든든한 팀원이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냥 좀 보람을 느꼈고, 갖춰진 그 자원 안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내가 어떤 부품처럼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어떤 업무들을 다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같이 저희도 성장해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창업한 지 1, 2년 차부터 잘 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누구든지 힘든 시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도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왔을 때 잘 잡아서 그 시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그 시기가 굉장히 소중한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도 뭔가 이제 결과가 안 나온다면 또 과감하게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내 아이템이 이 시장에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태생부터 성공과는 거리가 먼 확률로 시작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적어도 제자리 걸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죠. 푸드트럭에서 아기 유니콘,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어쩌면 그의 명확한 비전이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뿌리 달린 전설의 동물 유니콘. 모든 스타트업이 꿈꾸지만 그 길은 참으로 좁고 험난합니다. 2020년 5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436개의 기업이 유니콘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니콘 기업이 늘어날수록 혁신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유니콘 기업 양성에 힘을 쏟고 있죠.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활발한 벤처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창업자의 노력과 활발한 투자 유치,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죠. 머리가 아닌 경험과 도전을 지지하는 사회,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스타트업의 성공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거나 뜻하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진입장벽 앞에서 좌절하며 저마다의 위치에서 생존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성공 스토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